LA의 한 가라데 도장. 엄하기로 소문난 관장이었지만 아들 제이슨은 절권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소룡 덕후였던 거죠. 그때 검은 차와 함께 뉴욕 폭력 조직 등장. 조직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수락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온 격투가와 반담형, 결국 싸우게 되는데요. 괜히 관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반담 킥! 그에 이은 악랄한 공격까지. 그는 러시아에서 온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과연 조직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폭력주의자였던 관장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접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 모두 시애틀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다리를 다친 탓에 도장 운영은 불가능. 철없는 아들은 이사하자마자 차고를 본인의 아지트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흥 많은 동네 소년 RJ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같지만 이런 탐켄치 같은 나쁜 놈도 있었죠. 절권도를 뽐내는 제이슨. 이소룡은 말 그대로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소룡의 묘지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 오는 게 싫지만은 않았던 제이슨. 그날도 나홀로 수련은 이어집니다. RJ는 탐켄치와 앙숙인데요. 학교에서 망신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번 얄밉게 도망쳐대니 킹받을 만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브루스리의 묘소로 향하는데요. 생전에 좋아하던 꽃을 준비하고 그를 사부님이라 부르며 애도합니다. 얼마 후 나대던 RJ가 탐켄치 일당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도망치지만 결국 뚜까맞게 되는데 제이슨 킥! 오글거리는 문장을 외치며 싸우려는 찰나 주인 아저씨가 저지합니다. 그리고 저녁 비폭력주의자 아빠에게 잔소리를 듣는데요. 사건 당사자인 제이슨에겐 꼰대 멘트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또 신발 신고 침대에. 이소룡은 힘, 용기, 정의, 그리고 굴다리. 참다 못한 제이슨은 차고 샌드백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한편 시애틀 격투대회를 석권한 사나이 이안. 매생이 가득한 그는 가라데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관장은 대회에 나가 있고 안내해주는 부관장 딘. 그런데 탐켄치가 여기 수강생일 줄이야. 제이슨이 지역 비하를 했다며 선동질을 하는데요. 홀랑 넘어간 부관장 딘. 검은 띠와 대련을 붙여 혼쭐을 내줍니다. 야, 이게 바로 시애틀 가라데라는 거야, 임마. 탐켄치의 농간 때문에 엄한 제이슨만 뚜까 맞았습니다. 얼마 후 파티가 열렸는데 생일자인 켈리는 관장인 이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부관장 딘이 들이대고 있었죠. 그때 관장에게 걸려온 전화. LA를 접수하고 넘어온 그 조직이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도장 깨기를 하는 그들. 오늘은 순순히 물러나는군요. 그런데 세상 참 좁죠. 켈리와 제이슨은 썸 타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딘과 삼각관계가 되는데 불꽃 튀는 신경전. 하지만 타지에서 온 제이슨은 쪽수에서도 실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주황띠였거든요. 뚜시. 썸녀 앞에서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제이슨. 왜 다들 나한테만 난리인지 원망스러울 뿐이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사부님의 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불쌍한 청춘. 그렇게 집에 왔지만 아빠는 애 사정은 듣지도 않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제일 치사한 멘트를 하시는군요. 가장 소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잘못된 훈육법. 그렇게 제이슨은 뛰쳐나가고 맙니다. RJ의 도움을 받아 근처의 빈집에 자리를 잡습니다. 가출한 건 아니었고 소중한 이소룡의 굿즈들을 모시고 수련할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제이슨. 오글거리는 이 멘트가 사실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누구나 나만의 공간은 필요한 법이죠. 덕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깊은 밤 깜빡 잠든 제이슨. 강렬한 빛과 함께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정황상 이소룡이긴 한데 별로 안 닮았지만 아무튼 이소룡. 제이슨이 안면 인식장애가 있는 것 같군요. 그렇게 1대1 과외가 시작됩니다. 유령치곤 다이어트 콜라로 예시를 들어주는 자본주의 섬세함까지. 혼자 수련해왔던 제이슨에겐 뼈와 살이 되는 조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회성 등장이 아니었고 낮에는 기초체력 훈련, 밤에는 무술지도 수업이 이어집니다. 무술 영화 꼭 나오는 훈련 방법. 그러던 어느 날 색다른 훈련이 추가되는데요. 다리를 제압한 그때 이소룡 전설의 그 기술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실전 격투 수업. 심심했던 RJ가 들러봤지만 이게 웬걸. 혼잣말하며 수련 중이었던 제이슨. 진짜 유령일까요? 아니면 제이슨 정신의 문제가? 마지막 필살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다리를 제압당할 때 역공을 할 수 있는 서머솔트 킥. 한편 다리를 다친 아버지는 바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진상 손놈의 도발을 못 이겨 살짝 혼쭐을 내줬습니다. 수업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침내 기술 성공. 하지만 한마디 칭찬도 없이 퇴장하시는 야속한 사부님. 그 후에도 제이슨은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고급 과외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진상 손님의 패거리에 둘러싸인 아버지. 그 장면을 본 제이슨. 간지 폭풍 제이슨 킥! 1대4를 거뜬히 해내는 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아버지. 그 후 제이슨은 RJ의 도움으로 서먹해진 썸녀와 브루스 타임을 갖게 되고 화해의 뽀뽀를 나누네요. 짜증나게 진짜. 다시 뻗쳐오는 암흑 조직의 손길. 격투기 시합으로 조직 가입이 결정되는 상황인데요. 세력 넓히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시합 당일 홈팀인 시애틀과 원정팀 뉴욕이 각각 3명의 선수로 대결하는 데스매치 방식입니다. 이긴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난입하는 조직 부두목. 3명도 필요 없고 단 1명만 내보낸다는데요. 킹받게 만드는 그 선수는 바로 러시아에서 온 반담형 크라신스키였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예비 매형에게 조언을 해주는 제이슨. 첫 번째 매치는 부관장 딘. 공격이 이어지지만 날렵하게 피하고 여유있는 뒤차기. 딘은 그렇게 패배했습니다. 여유가 넘치는군요. 이런 크라신스키. 2차전은 검은띠의 에이스. 하지만 그도 크라신스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세등등한 반담형의 도발.
막판에 3점을 걸고 하자는 허세에 야유가 퍼집니다. 시애틀 1인자답게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는 매생이 관장. 그렇게 1회전이 끝나고 라운드 2. 밀리나 싶던 크라신스키는 반칙과 비신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심판도 짜져. 하다하다 속박한 후에 폭행하는 만행까지. 보다 못한 여동생이 난입하지만 머리채를 잡히고 링에 오르고 마는 제이슨. 예전에 그 찌질이가 아니게 됐달까? 마치 이소룡이 살아온 듯한 무빙이군요. 앞에서 페이크를 줘봐도 사부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효과 만점. 어떤 기습에도 끄떡없는, 여러분 이게 다 훈련 덕분인 거 아시죠? 하지만 상대는 졸렬킹. 또다시 속박 전법을 쓰는데요. 하지마 좀 오글 멘트. 멘트 덕분인지 뭔지 기운을 차린 제이슨. 나의 훈련은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다리를 제압당한 그 순간 크라신스키와 암흑 조직이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사부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겼어요. 1986년작 특명 어벤져였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이소룡이 저승에서 돌아온다는 참신한 설정의 영화였는데요. 이렇게라도 그를 다시 보고 싶었나 봅니다. 등장인물만 미국인들이지 사실상 홍콩 무협영화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자들이 당시 무협영화를 만들던 홍콩의 제작자 오사원, 감독 원규였기 때문인데요. 오사원은 성룡의 취권, 사형도수 등을 제작했고 1980년 사망탑의 결전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 후 서양 배우가 등장하는 격투 시리즈를 만드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특명 어벤져였습니다. 이 특명 어벤져는 극중 오글거리는 대사, 포기도 없고 항복도 없다가 원제목인데 국내 영화판엔 4편까지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하지만 2, 3, 4편은 각각 이어지지 않는 별개의 내용이고 모두 서양인 주인공에 동양인들이 등장하는 격투 액션 영화입니다. 이 4편의 영화는 웨이브와 왓챠에서 모두 서비스하고 있긴 한데 꼭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감독은 원규입니다.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주성치 도성의 감독이자 신정무문의 감독이며 곽사부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주성치는 이소룡의 광팬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엔 이소룡을 오마주한 장면들도 꽤 있지만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제작을 홍콩에서 해서 그런지 그 당시 홍콩 영화 특유의 나쁜 영화 음질도 그대로 담긴 게 특징이었습니다. 후시 녹음도 기본이었죠. 극중 이소룡 영혼 역의 배우는 한국인 김태정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이소룡의 유작 사막유이에서 갑자기 사망한 이소룡의 미촬영분의 대역으로 출연했었는데요. 비교적 유사한 외모 덕분에 기용되었고 이후 예명을 당룡이라고 지으며 사막유이의 속편인 사망탑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조사하다 보니 이소룡 영화 쪽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차후에 다른 영화로 깊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잔인한 소련 출신 무술가로 나오는 장클로드 반담, 그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죽음의 승부, 어벤져 등의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의 보통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영화에선 여주인공 머리끄댕이를 잡고 온갖 졸렬한 짓을 일삼는 악당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주인공 제이슨에게 정신적인 스승, 무술을 가르쳐준 스승이 된 이소룡의 영혼, 정말로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잘못된 훈육에 스스로 정신적인 도피처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렇게 자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극중 실제 묘지에서 촬영했던 영화 속 이소룡의 묘비, 현재는 아들 브랜든 리의 묘비가 함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받은 정성스러운 팬아트 감사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유령 나오는 영화입니다. 안녕!